자, 오늘은 호르몬에 대해서 해보자. 내분비샘과 외분비샘. 내분비샘, 호르몬을 혈관으로 분비하는 기관으로 분비관이 따로 없습니다. 분비세포가 직접 혈관에 분비해요. 내하수체, 이자, 갑상샘, 이것들이 다 내분비샘이다. 세포에서 호르몬을 만들어 주변의 모세혈관으로 직접 분비합니다. 내분비샘, 분비물을 외부로 배출하는 관이 없는 샘 조직이고요. 내분비샘에서 분비되는 물질을 통틀어 호르몬이라고 한다. 분비물을 외부로 배출하는 관이 있는 샘 조직이다. 그러니까 내분비샘은 세포에서 직접 혈액으로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고요. 외분비샘은 분비샘에 고여 있다가 몸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외분비샘, 특정 물질을 외부의 다른 곳으로 분비하는 기관으로 분비관이 따로 있습니다. 침샘, 눈물샘, 땀샘, 소화샘. 침 흘리면 몸 밖으로 나가죠. 눈물도 몸 밖으로, 땀도 몸 밖으로. 자, 내장의 소화샘에서 분비된 물질도 몸 밖으로 나갑니다. 이것은 다 외분비샘이다. 외분비세포가 있고요. 특정 분비관을 통해 물질을 분비합니다. 분비관이 있다. 호르몬, 내분비샘에서 생성돼서 분비되고 특정 조직이나 기관의 생리작용을 조절합니다. 특성은요, 일단 내분비샘에서 생성되고 혈액이나 조직으로 분비돼요. 그래서 혈관이 있으면 호르몬을 분비하는 세포가 직접 혈관으로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러면 혈관을 따라 이동하다가 표적기관에 작용해요. 표적기관에만 작용한다. 자,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생장 호르몬이 이렇게 돌아다니더라도 생장판이 있는 곳에만 작용합니다. 인슐린 같은 경우는요, 간에만 작용합니다. 다른 곳에는 작용하지 않고요. 표적기관은 특정 호르몬의 작용 대상이 되는 기관이고요. 혈액을 통해 운반되고 표적기관에만 작용된다. 기억해 놓고요. 미량으로 생장을 조절하고요. 과다증, 결핍증이 있다. 생장 호르몬이 너무 많으면 거인증이 됐죠. 생장 호르몬이 너무 적으면 외소증에 걸립니다. 종특이성이 없다. 척추동물 사이 다른 종에 사용 가능하다. 그러니까 돼지가 있는데 이 돼지의 호르몬을 사람에게 주사해도 똑같은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돼지에서 인슐린을 뽑아내서 사람한테 주사해도 똑같은 효과를 나타낸다. 항원항체 반응이 없기 때문에 너의 호르몬을 나한테 주사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있는데 나의 조직을 얘한테 이식하면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하지만 호르몬은 나의 남성 호르몬을 여자한테 주사하면 여자가 남자가 돼요. 남성 호르몬이 그대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항원항체 반응이 없으니까 척추동물 사이에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사람 사이에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돼지와 사람 사이에도 똑같은 호르몬이 쓰일 수 있다. 이 뜻입니다. 호르몬과 신경계의 비교요. 호르몬은 넓은 범위에 지속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신경계는 좁은 범위에 신속한 효과를 나타내. 그러니까 너를 이렇게 놀래켰어. 야 하면서. 그러면 잠깐 놀랬다 마는 거지. 하지만 너한테 호르몬을 주사하면 지속적으로 호르몬이 작용합니다. 이 둘은 어디에 관여하냐면 항상성에 관여한다. 항상성은 외부 환경이 변하더라도 체내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거야. 다시 항상성은 외부 환경이 변하더라도 체내 환경을 어떻다? 그렇지. 체내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일정하게 유지. 기억해 놓고요. 어떤 게 있냐면 체온 일정하게 유지되죠. 혈당량 일정하게 유지되고요. 그 다음에 삼투압 일정하게 유지해야 된다. 기억해놔. 호르몬은 전달 속도는 비교적 느리고요. 작용 범위 넓고 오래 지속되고 혈액을 통해 전달되고요. 표적 기관에만 작용합니다. 신경계는 전달 속도 빨라요. 작용 범위 좁고요. 효과의 지속속 빨리 사라지고요. 신경세포, 뉴런을 통해 전달되고요. 일정한 방향으로 전달된다. 호르몬은 내분비세포에서 혈관으로 직접 분비돼서 표적기관에 작용한다. 호르몬은 혈액을 통해 온몸으로 운반되지만 라디오가 특정 주파수에 맞을 때만 소리가 잘 들리는 것처럼 호르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체가 있는 표적세포에만 작용한다.
표적 세포만 제거한다. 기억해놓고요. 신경계는 이쪽을 자극받으면 흥분이 이렇게 전도된 다음에 자 축삭독의 말단에서 다른 쪽 가지돌기 쪽으로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쭉 가요. 방향성이 있어요. 신경은 뉴런을 통해 흥분이 빠르게 전달되지만 전화선이 있어야만 전화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뉴런이 연결되는 좁은 범위에만 신호를 전달한다. 신경과 호르몬의 유기적 조절, 항상성 조절 과정에는 신경과 호르몬이 함께 작용합니다. 자, 간내 시상하부에서 시상하부가 신경을 통해 척수로 반응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시상하부는 모든 항상성의 조절의 중추입니다. 최고 대장이에요. 그러면 신경 신호가 신경세포체를 타고 갑니다. 척수를 통해서 교감신경이 자극받으면 자 부신의 속질에서 아드레날린이 분비돼요. 이건 호르몬이네요. 자 시상하부의 명령이 자율신경에 의해 내분비샘에 전달되어 호르몬의 분비가 조절된다. 그러니까 신경계를 타고 와서 호르몬 둘이 자 아주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 기억해 놓으세요. 사람의 내분비샘과 호르몬, 내분비샘마다 분비하는 호르몬이 다릅니다. 뇌하수체 전엽은 다른 내분비샘을 자극하고 호르몬 분비 조절해줘요. 내분비계의 중심이다. 뇌하수체 전엽. 자, 이거 다 외우셔야 됩니다. 엄청나게 많죠? 다시 봅시다. 시상하부 밑에 뇌하수체가 있어요. 뇌하수체 전엽과 후엽이 있습니다. 뇌하수체 전엽과 후엽이 있다. 전엽은 생장 호르몬, 생장 촉진해주는 거, 갑상생 자극 호르몬, 갑상생을 자극합니다. 다음 부신 거칠도 자극하고요. 그 다음에 생식선, 생식샘을 자극합니다. 부신 거칠 자극 호르몬은 코르티코이드 분비 촉진하고 부신의 신장에 이렇게 부속처럼 달려있는 부분을 부신이라고 해요. 여기에 부신을 보면 겉질과 속질이 있어. 겉질과 속질이 있다. 다음 여포 자극 호르몬, 여성의 난소에 있는 여포가 있어요. 여포를 자극하는 것도 뇌하수체에서 분비됩니다. 자, 여포와 난자 성수 촉진시키고요. 황체 형성 호르몬. 자, 여포에서 난자가 이렇게 배란되고 나면 배란되면 난자가 나오죠. 그럼 나머지 껍데기가 이렇게 변합니다. 황체로. 자, 이 황체를 형성시키는 호르몬이 바로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와요. 후엽, 옥시토신, 분만시 자궁 수축을 촉진시키고요. 항인용 호르몬, ADH, 콩팥에서 수분 제흡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워야 돼요. 갑부의 여생은 황홀하다. 돈 많으니까 갑부의 여생은 황홀하다. 이렇게 외우자. 다음 자 옥시토신은 자궁을 수축시켜서 아색이 튀어나오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자 자궁이 수축되면 아기가 튀어나온다. 옥동자가 태어났다. 옥동자 이렇게 연상하시면 돼요. 자궁 수축해서 옥동자가 태어났다. 옥시토신. 다음 항이뇨. 이뇨는 오줌을 넣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항이뇨는 오줌을 넣는 걸 방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있는데 자 갈증이 생겼어. 몸에 수분이 모자라. 그러면 항이뇨 호르몬 ADH 분비가 촉진돼. 그러면 수분 제흡수 많이 해. 그럼 오줌이 쫄쫄쫄 나오는 거야. 그래서 ADH 항이뇨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면 자 오줌량이 줄어들고 수분 제흡수 촉진합니다. 다음 ADH 분비량이 줄면 자 수분 제흡수를 잘 안 하니까 자 오줌이 컬컬컬 나오게 돼요. 그래서 오줌 묻으면 더럽다. 아 더러워 호르몬. 아 더럽다 호르몬. 이렇게 외워요. 자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할게요. 다음 갑상샘은 티록신이 분비되는데 세포 촉진시킨다. 자 세포가 자 티록신의 영향을 받으면 활발하게 물질 대사를 합니다. 자 그래서 갑부는 티낸다. 갑부는 티낸다. 갑부는 티낸다. 뭐 쓰면서 물질 쓰면서 물질 대사 활발하다. 이렇게 되고요. 갑상샘에서 칼시토닌이 분비돼요. 자 칼슘 농도 혈장 칼슘 농도 감소시켜버립니다. 칼슘 들고 톡 꼈다. 칼슘 농도 감소. 이렇게 해요. 칼슘 들고 톡 꼈다. 파라토르몬 부갑상샘에서 분비되는데 혈장 칼슘 농도 증가해요. 서로 반대죠. 칼시토닌하고. 자 칼슘 팔아요 부자 됐어요. 이렇게 해요. 칼슘 팔아요 부자 됐어요. 다음 이자는
소화액을 분비하는 외분비샘이기도 하면서 내분비샘입니다. 여기 이자에 보면 랑게르한스 섬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이자에 랑게르한스 섬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랑게르한스가 발견한 섬처럼 고립된 부분이다. 여기는 내분비샘이에요. 나머지는 다 외분비샘이고요. 여기에 알파세포와 베타세포가 있는데 알파세포는 글루카곤 혈당 증가시켜주고요. 베타세포의 인슐린은 혈당을 감소시켜줍니다. 그래서 간에 보면요. 혈액이 이렇게 있는데 혈중 포도당이 많아지면 포도당이 증가하면 간에 자 이렇게 쌓아서 저장합니다. 글리코젠 형태로 뒤에서 할 거예요. 자 글리코젠 형태로 저장하는데 이때 인슐린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안에 집어넣는다. 인슐린. 다음 운동을 해서 혈당이 감소되면 이걸 쪼개서 다시 넣어주는 거야. 글루카곤 가버렸다. GON이 글리코젠이 가버렸다. 글루카곤 이렇게 외워요. 그래서 알고 말고 글루카곤 베인 상처 이렇게 온다. 알고 말고 글루카곤 베인 상처. 상처 나면 피가 뚝뚝뚝 떨어지죠. 그럼 혈당 감소. 됐지? 다음 에스트로겐 여성의 2차 성징 발현시키고요. 프로게스테론 배란 억제 임신 유지합니다. 자 여성은 S라인이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돼요. 에스트로겐 여성성을 강조시킨다. 자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프레그넌트 연상하시면 됩니다. 임신. 다음 신장의 부속적으로 달린 부분이 부신입니다. 부신 겉질과 속질이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죠? 겉질과 속질이 있어요. 겉질에는 당질 코르티코이드 혈당량 증가, 알도스테론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콩팥성 나트륨 제흡수 촉진시켜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자. 겉무당 겉으로 보니까 무당이야.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그 다음에 당질 코르티코이드 분비되고요. 이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를 다른 말로 알도스테론이라고 한다. 그래서 무다리 알배겼다 연상하시면 돼요. 무다리 알배겼다. 자 부신 속질에는 아드레날린 다른 말로 에피네프린이 분비되는데 혈당량 증가시켜줍니다. 그래서 속았어 열받아 A18 이렇게 외워요. 미안해요. 속았어 열받아 A18 부신 속질 아드레날린. 자 그래서 이거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속았어 A18 혈당량 증가 부신 속질 아드레날린. 다음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의 2차 성징 발현시키는 호르몬이 생식샘 정수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테스와 토스, 테론, 빅3 잘생긴 애 3명이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위치와 기능을 다 외우셔야 됩니다. 완벽하게 외우세요. 알았죠? 자 뇌하체 전염에 의해 조절되는 내분비샘 갑상샘, 부신겉질, 난소, 정소, 젖샘은 포함되지 않는다. 젖샘은 외분비선이야. 다음 뇌하체 호르몬의 분비 C상하부가 총괄하고요. 자 뇌하체 보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엽이 좀 더 커요. 그 다음에 후엽 이렇게 됩니다. 책마다 이렇게 그려놓는 책도 있어. 뇌하체를. 그러면 큰 쪽이 전엽이고 작은 쪽이 후엽이야. 여긴 C상하부가 있는 거고 기억해놔. 자, 뇌하체 후엽에 항이뇨 호르몬, 디러보 호르몬, 수분 재흡수 촉진하죠.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 촉진한다. 항이뇨 오줌의 반대다. 옥동잘 나셨군요. 자궁수축. 다음 부신겉질 자극 호르몬 ACTH라고 하고요. 각선생 자극 호르몬 TSH 티록신을 스티뮬레이션 자극하는 호르몬이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되는데 원래 그건 아니에요. 일단 그렇게 외우자. 젖분비 자극 호르몬 LTH 젖샘을 자극하고요. 자 정소 자극합니다. 정소와 난소 자극하고요. 그 다음에 뼈 근육 여포 자극 호르몬은 FSH라고 하고요. 황체 형성 호르몬은 LH인데 이거 교과서에서 나오는 책만 외우세요. 부갑상샘, 갑상샘 뒤쪽에 있는 콩알만한 크기의 내분비샘으로 4개가 있고요. 부신, 콩파드에 붙어있는 내분비샘으로 겉질과 속질은 발생 기원이 다르고 분비하는 호르몬도 다르다. 코르티코이드, 부신 겉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을 통칭해서 코르티코이드라고 한다. 뇌하체는 간내 C상 하부 아래에 위치되어 있고요. 뇌하체 전엽에 의해 조절되는 내분비샘은 부신 겉질, 갑상샘, 정소, 난소 등이 있고요. 뇌하체 전엽에 의해 조절되는 외분비샘은 젖샘,
뼈와 근육에 작용하는 뇌하수체 호르몬은 생장 호르몬. 자, 뇌하수체 후엽의 호르몬 생성 장소 간내의 시상하부다. 기억해 놓고요. 뇌하수체 후엽은 뇌하수체 전역과 달리 스스로 호르몬을 합성하지 못하고 시상하부에서 만들어진 호르몬을 저장했다가 필요시 분비한다. 그래서 후엽은 시상하부에서 만들어진 호르몬을 임시 저장했다가 분비한다. 호르몬의 성분, 단백질계 호르몬 주사로 투여하고요. 먹으면 소화됩니다. 인슐린, 글루카곤, 대부분의 호르몬. 그러니까 자, 여기 호르몬이 단백질계야. 먹으면 그냥 소화돼. 호르몬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해. 그래서 혈관에 반드시 주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혈관을 통해 이동하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스테로이드계는 구강 투여 가능해. 그냥 먹으면 돼. 지지를 하면 호르몬, 부신거질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이런 것들 다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선수가 자 도핑 테스트 할 때 이런 거 먹어서 자꾸 걸리는 거예요. 호르몬은 과다증과 결핍증이 있습니다. 생장 호르몬 과다하면 거인증, 말단비대증. 성장이 끝난 후에도 과다 분비될 경우 코, 얼굴, 손발 등이 말단부가 커지는 증세야. 그러니까 거인증은 생장기에 과다하게 생장 호르몬이 분비되면 걸리는 거고요. 말단 비대증은 생장 마쳤어요. 생장 다 끝나고 자 성인이 됐을 때 과다하게 생장 호르몬이 분비되면 말단 비대증, 결핍되면 난징해증, 항인용 호르몬, 요붕증, 오줌의 양 증가하고 탈수 증세가 일어난다. 사람이 있는데 자 수분을 제압하지 못하고 계속 오줌이 콸콸콸 나오는 거야. ADH 항인용 호르몬이 결핍되면 요붕증이 걸립니다. 티록신 과다하면 각산성 항진증, 안구 돌출되고 체중 감소하고 불면증. 그러니까 너가 있는데 티록신이 너무 과다하게 분비되면 세포들이 너무 활발하게 활동한단 말이야. 그럼 잠 못 자. 불면증 걸리고요. 삐쩍삐쩍 마르고요. 그리고 눈알이 퍽 튀어나와 버립니다. 결핍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 정신적, 육체적, 성적 발익부진 증세가 나타나요. 잘 자라지 못하고요. 세포가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하니까 무기력해져요. 인슐린 결핍되면 당뇨병이 됩니다. 당이 오줌에 섞여 배설되는 질병인데 원래는 자 혈당이 높으면 우리가 밥을 먹어서 혈당이 높아지면 인슐린이 분비돼서 간에 글리코젠 형태로 이렇게 저장해야 됩니다. 글리코젠 형태로. 자 그리고 세포에서 얘를 흡수해서 혈당을 감소시켜야 돼. 그래서 안에 집어넣는다. 다음 우리가 운동을 해서 혈당이 너무 줄었어. 혈당이 부족해. 그러면 간에 있는 글리코젠을 쪼개가지고 포도당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부족한 혈당을 다시 높여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인슐린이 결핍되면 혈당이 높은데 얘가 낮아지지 않아. 그럼 높은 혈당을 유지하면서 이게 오줌에 섞여서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당뇨병이에요. 당뇨병, 1형당뇨병과 2형당뇨병이 있는데 1형당뇨병은 이자의 베타세포가 파괴돼서 인슐린이 결핍돼서 나타납니다. 인슐린 주입으로 치료 가능하고요. 2형당뇨병은 인슐린에 대한 표적기관의 반응 저하가 원인입니다. 자, 과체중, 운동 부족과 연관성이 있고요.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으로 혈당 조절하고 또는 약물요법을 치료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인슐린이 부족하면 그냥 주사해주면 돼. 작용해. 이게 1형. 이자의 베타세포가 파괴돼서 인슐린을 만들지 못해서 그래. 근데 2형 당뇨병은 인슐린은 있어 지금 몸 안에. 인슐린 몸 안에 있는데 표적기관이 작용하지 않는 거야. 이건 규칙적인 운동으로 혈당 조절하고 약물요법을 치료한다. 1형과 2형이 있다. 기억해 놓고요. 항상성 조절 원리. 항상성, 외부 환경이 변하여도 체내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성질이다. 체온 일정한 범위를 유지해야 되죠. 혈당량, 삼투압 등은 일정하게 유지해야 된다. 자, 삼투압 보자. 어떤 수조에 물이 들어있는데 이쪽 중앙에다가 반투과성 막을 놓은 거야. 자, 반투과성 막은 물은 왔다 갔다 합니다. 물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자, 용질 입자는 왔다 갔다 못해요. 자, 그런데 이때 여기와 여기가 자 A지역과 B지역에
농도가 틀리다고 하자. 이쪽이 농도가 높았어. 이쪽은 농도가 높았고 이쪽은 농도가 작았다. 그러면 여기에 용질입자가 많은 거야, 상대적으로. 이렇게. 그러면 용질입자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오고 싶은데 이동을 못 한다고. 그럼 물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이때 물이 농도가 적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렇게 이동해 갑니다, 물이. 그러면 여기는 물이 많아지고 여긴 물이 줄어들겠지. 자, 그러면 얘는 수위가 이 정도 되고 얘는 수위가 이 정도 돼. 그러면 둘의 압력차가 생기지. 이걸 삼투압이라고 한다. 그래서 삼투압이 높다, 농도가 진하다 이 뜻이야. 삼투압이 높으면 농도가 어떻다, 진하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농도를 알고 싶으면 삼투압을 알면 된다. 그래서 앞으로 삼투압이 높다 그러면 체액 농도가 높다 이렇게 연상하는 거야. 그래서 일정한 삼투압을 유지해야 된다. 자, 이 항상성은 내분비계와 신경계에 의해 조절됩니다. 내분비계는 호르몬이죠. 간 내의 시상하부가 최고 조절 중추다. 기억해놔. 시상하부가 최고 조절 중추다. 대장이다. 항상성 조절 원리. 시상하부는 감각기관을 통해 내부 변화를 감지하고 자율신경과 호르몬을 통해 몸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자, 피드백. 어떤 원인에 대한 결과가 다시 그 원인에 영향을 주어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작용이다. 그러니까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어. 자, 내가 강아지를 뻥 찼어. 야 하면서. 그럼 강아지가 으르렁대면서 짖겠죠? 그러고 쫓아오면서 물려고 할 거예요. 자, 내가 어떤 영향을 줬더니 얘가 피드백한 거지. 그래서 원인에 대한 결과가 다시 그 원인에 영향을 준다. 피드백. 자, 한글로 되먹임 이렇게 부릅니다. 어떤 원인에 의해 나타난 결과가 새로운 원인이 되어 처음 원인에 영향을 주는 현상으로 호르몬의 분비량이 조절되는 원리다. 인체 호르몬 분비는 대부분 음성 피드백에 의해 조절된다. 자, 피드백의 원리. 에어컨의 자동 온도 조절 장치의 원리. 실내 온도가 설정 온도 이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에어컨이 켜져서 실내 온도가 내려가게 하고요. 자, 그 결과 온도가 설정 온도보다 더 낮아지면 다시 올립니다. 자, 실내 온도 높이는 음성 피드백 작용이 일어난다. 실내 온도가 상승했어. 자, 온도가 올라가니까 감지기에서 느꼈죠. 그래서 자, 스위치가 켜집니다. 그러면 에어컨이 작동되면서 온도를 내려요. 실내 온도가 설정 온도보다 낮아지면 스위치가 꺼집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내리고요. 온도가 내려가면 다시 올린다.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한다. 이게 음성 피드백이에요. 음성 피드백, 결과가 원인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건데요. 대부분의 호르몬 분비 조절이 다 음성 피드백이고요. 양성 피드백, 결과가 원인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옥시토신이 자궁을 수축시키는데 자궁이 수축되면 다시 정보가 가서 옥시토신 분비량이 더 늘어요. 더 수축되면 다시 정보가 가서 또 옥시토신 분비량을 늘려. 그래서 이렇게 자궁이 계속 수축되면서 자궁 안에 있던 아기가 이렇게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옥시토신에 의해 자궁이 수축하여 진통이 오고 이 진통이 다시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해서 진통이 더 자주 오면서 분만이 일어나게 된다. 이건 양성 피드백. 피드백에 의한 호르몬 분비 조절, 최종 분비된 호르몬의 양에 의해 조절기관, 시상하부가 다시 조절받습니다. 그러면서 호르몬 분비량이 조절돼요. 자, 시상하부에서 TRH가 분비되면 뇌하수체가 자극되면서 뇌하수체에서 TSH가 분비됩니다. 그러면 갑상선에서 티록신이 분비돼요. 분비량이 과다하다는 정보가 가면 TRH 분비량 줄입니다. 그럼 TSH 분비량 줄어요. 그러면 갑상선에서 티록신 분비량이 줍니다. 부족하다는 정보가 가면 자, TRH 분비량 늘려요. TSH 분비량 늘리고요. 그러면 티록신이 또 많이 분비됩니다. 또 과다하다는 정보가 가면 또 줄이고요. 자, TSH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입니다. 갑상선을 자극해서 티록신을 분비 촉진시켜주는 거고요. TRH는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촉진해주는 거야. 그래서 TSH 방출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연상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리더 제일 먼저다. 리더다. 그 다음에 티록신 스티뮬레이션 이렇게 연상하세요. 원래는 그거 아니에요. 티록신을 자극한다. 그 다음에 티록신 분비된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됩니다. 시상하부에서 분비되는 TRH 갑상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은 뇌하체 전엽을 자극해서 TSH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분비하고 TSH는 갑상선을 자극해서 티록신 분비를 촉진한다. 혈중 티록신 농도가 증가하면 시상하부에 피드백되어 TRH 분비량을 억제하고 그에 따라 TSH 분비도 억제되고 갑상선의 티록신 분비가 억제된다. 티록신 농도가 감소하면 시상하부에 피드백돼서 TRH 분비 촉진하고 TSH 분비도 촉진돼서 티록신 분비가 촉진된다. 자, 다시 정리하자. 티록신이 많았어. 그럼 정보가 가. 그러면 TRH 줄이고 TSH 줄이고 그러면 티록신 분비량 줄어. 티록신 분비량이 부족했어. 계속 줄어서 그럼 부족하다는 정보가 가서 시상하부가 피드백 받아서 자 TRH 분비량 늘리고 TSH 분비량 늘리고 그러면 티록신 분비량이 많아져. 과다하다는 정보가 가면 또 반대로 그래서 일정 범위를 계속 이렇게 유지하게 됩니다. 티록신 분비량이 티록신의 분비 조절 이상 갑상선 종이라고 하는데 아이오딘이 티록신 구성 성분이에요. 이건 어디에 들어있냐면 미역이나 다시마에 많이 들어있었어. 그런데 옛날에 내륙에 살던 사람들은 이걸 잘 먹지 못했다고. 그래서 자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뇌하수체에 분비돼서 갑상선을 자극했는데 티록신 분비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뇌하수체를 또 자극해. 그럼 뇌하수체에서 다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분비돼. 그러면 갑상선을 또 자극해. 그럼 목 주변에 이렇게 갑상선이 부풀어 올라. 자 이렇게 생긴 병이 바로 갑상선종이다. 티록신 결핍되면 시상하부가 자극받고 TRH 분비 증가됩니다. TSH 분비 증가돼요. 뇌하수체 전엽에서. 그럼 갑상선을 자극하는데 티록신 분비량이 여전히 적어. 왜냐하면 재료가 적으니까 얘네가 없어. 그럼 계속 자극하는 거야. 계속.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목 옆에 갑상선이 이렇게 부어오릅니다. 이게 갑상선종이다. 자, 기량작용. 하나의 대상에 대해 한쪽은 촉진, 다른 쪽은 억제. 이렇게 형성하자. 길이 있어. 양쪽에 벽이야. 내가 눈을 감고 걸어가는 거야. 그럼 여기 부딪히고, 여기 부딪히고, 여기 부딪히고, 여기 부딪히고. 자, 왼쪽은 오른쪽을 밀어주고요. 오른쪽 벽은 왼쪽을 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 범위를 유지하게 돼.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하는 걸 기량작용이라고 합니다.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하여 조절되는 것. 교감과 부교감, 흥분과 안정, 인슐린, 글루카곤. 인슐린은 혈당 감소시키고요. 글루카곤은 혈당을 증가시킵니다. 서로 반대되는 작용에 의해서 혈당을 일정 범위를 유지해요. 칼시토닌, 파라토르몬. 칼슘 들고 톡 꼈다. 칼슘 농도 감소. 칼슘 팔아요. 부자 됐다. 칼슘 농도 증가. 서로 기량작용. 항상성이란 어떠한 경에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정상 수준보다 높아지면 낮추고 정상 수준보다 낮아지면 높여서 일정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높아지면 낮추고 낮아지면 다시 높이고 그래서 일정 수준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게 항상성이다. 칼시토닌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혈장의 칼슘 이온을 뼈에 저장하고 콩팥에서 칼슘 이온의 재흡수를 억제해서 혈장 칼슘 이온 농도를 낮춰주는 거야. 그러니까 혈장에 칼슘이 있는데 자 얘를 뼈에 저장하고 그 다음에 재흡수 안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서 칼슘 농도를 낮추는 역할. 칼슘 들고 톡 꼈다. 칼시토닌. 파라토르몬 부갑상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뼈로부터 칼슘 이온을 방출시키고 콩팥에서 칼슘 이온을 재흡수해. 자 그러니까 파라토르몬이 분비되면 뼈에 있던 칼슘을 뽑아내고요. 그러면 칼슘 농도 어떻게 돼요? 증가되죠. 자, 칼슘 이온 콩팥에서 재흡수 많이 합니다. 그래서 칼슘 농도 증가시켜준다. 칼슘 이온의 흡수를 촉진하여 혈장 칼슘 이온의 농도를 높인다. 칼슘 팔아요. 부자 됐어요. 부갑상선입니다. 칼슘 농도 높인다. 기억해라. 혈당량 조절, 혈당량, 혈액 속에 함유된 포도당의 양입니다. 혈중 포도당의 양이다. 정상인은 약 0.1% 유지해야 됩니다. 100ml당은 100mg 정도 유지해야 돼요. 자, 이자섬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자를 보면요. 대부분 이자액을 분비하는 외분비셈입니다. 외분비셈인데 여기 섬처럼 고립된 부분이 있어. 이걸 이자섬 또는 랑게르 한스 섬이라고 합니다. 이자섬, 이자에 있는 섬과 같은 내분비셈으로 알파세포와 베타세포로 구성되어 있고요. 알파세포에서는 글루카곤을, 베타세포에서는 인슐린 분비한다. 그래서 이 이자섬 안에 알파와 베타세포가 있어요. 얘는 내분비셈입니다. 그러니까 이자는요, 외분비셈도 있고요, 내분비셈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알파세포에 글루카곤,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분비된다. 글루카곤은 혈당을 어떻게 한다? 증가시켜준다. 자, 인슐린은 혈당을 감소시켜준다. 그래서 알고 말고 글루카곤, 배인 상처 이렇게 외웁니다. 상처나면 피 뚝뚝뚝 떨어지죠? 혈당 감소. 혈당량 조절 과정 주로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기량작용으로 조절합니다. 인슐린은 혈당 감소, 글루카곤은 혈당 증가, 음성 피드백에 의해 분비가 조절되는데 고혈당일 때 이자섬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 증가돼요. 그럼 혈당을 감소시키고요. 저혈당일 때는 이자섬의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이 분비가 증가되면서 혈당 증가시켜주고요. 자, 부신 속질 아드레날린이 분비 증가되면서 혈당을 증가시켜준다. 이자섬 세포의 호르몬 분비. 이자섬 세포는 혈당 변화를 직접 감지하여 인슐린이나 글루카곤을 분비하며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각각 음성 피드백에 의해 분비가 조절된다. 혈당량 조절 호르몬. 혈당량 감소시킨 건 인슐린, 혈당량 증가시킨 건 글루카곤, 아드레날린, 당질 코르티코이드. 이건 좀 이따 배울게요. 이런 게 있다. 자, 밥을 먹어서 혈당이 증가된 거야. 포도당이 많아지면 인슐린이 분비돼서 간에 이렇게 글리코젠 형태로 간에 저장하게 됩니다. 고분자 화물로. 다음, 우리가 운동하면서 굶었어. 그러면 이걸 쪼개서 포도당으로 만들어서 보내주는 게 글루카곤이야. 그래서 인슐린이 분비되면 혈당이 감소되고요. 글루카곤이 분비되면 포도당을 만들어주니까 혈당이 증가된다. 기억해 놓으세요. 다시 고혈당일 때 밥을 먹었어. 소장에서 포도당을 흡수해서 혈당이 증가하면 인슐린이 분비돼서 자,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간의 글리코젠 형태로 저장합니다. 다음 운동을 했어요. 그러면 자, 혈당이 감소되죠. 혈당이 감소되면 자, 시상압에서 감지를 하고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이자에서 글루카곤이 분비돼서 글리코젠을 쪼개서 자, 혈액 속으로 보내줍니다. 혈당 증가시켜주고요. 교감신경이 부신 속질을 자극하면 속았어. 아드레날린, 소가 분비되면서 간에 글리코젠을 다시 혈중 포도당으로 이렇게 변환시켜줍니다. 그래서 혈당을 증가시켜준다. 자, 글루카곤은 혈당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요. 인슐린은 혈당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해. 그러면 혈당이 낮았어. 그러면 글루카곤 분비돼서 혈당을 높이는 거야. 자, 그런데 혈당이 높아졌어. 밥 먹어서. 그러면 인슐린이 분비돼서 혈당을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 그럼 글루카곤은 분비량이 적어야 돼. 자, 혈중에 포도당 농도가 높은 거야. 포도당 농도가 높아. 그러면 부교감신경이 베타세포를 자극해. 그러면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되고 인슐린이 분비되면 포도당을 간의 글리코젠 형태로 저장을 하고 이 포도당을 세포로 흡수해서 세포가 활발하게 분해시키는 거야. 그래서 밥 먹으면 땀나지. 요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난 거다. 다음, 혈중 포도당이 적었어. 그러면 교감신경이 부신 속질을 자극해서 아드레날린 분비해서 자, 간의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만듭니다. 혈당을 높여버려요. 그 다음에 교감신경이 이자의 알파세포를 자극하면 글루카곤이 분비돼서 글리코젠을 다시 포도당을 만들면서 포도당을 증가시켜줘. 혈중 포도당을. 그 다음에 부신겉질 자극 호르몬을 분비하면 부신겉질에서 당질 코르티코이드를 분비해. 그러면 얘는 단백질이나 지방을 분해해서 포도당을 만들어요. 근데 이때 요 과정은 말이야, 우리가 간에 글리코젠이 다 소모됐을 때, 없을 때,
없을 때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살 빠져. 단백질이나 지방을 분해하니까. 다시 보자. 혈중 포도당이 많은 거야. 혈당이 높은 거야. 그러면 간 내에서 부경감신경을 자극시켜서 이자의 베타세포 인슐린이 분비되고, 인슐린은 혈중 포도당을 간의 글리코젠 형태로 저장하고 혈중 포도당을 세포로 흡수시켜. 자, 그 다음 우리가 운동을 해서 혈중 포도당이 감소된 거야. 그러면 교감신경이 이자의 알파세포를 자극하면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 그러면 글루카곤은 자, 이걸 쪼개서 혈중 포도당을 증가시켜 글리코젠을 분해해서 포도당을 만든다. 교감신경이 부신속질을 자극하면 부신속질에서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 그러면 아드레날린은 다시 글리코젠을 쪼개서 포도당을 만들어. 그러면 혈중 포도당 농도가 또 증가되는 거야. 자, 뇌하수체에서 부신거칠 자극 호르몬을 분비하면 이걸 ACTH라고 한다. 외우지 않아도 돼. 부신거칠을 자극하면 부신거칠에서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나와. 이건 단백질이나 지방을 분해해서 포도당을 추가시켜준다. 그런데 이 과정은 제일 마지막에 일어난다. 기억해놔. 당질 코르티코이드, 부신거칠에서 분비되는 당질 코르티코이드도 혈당량을 높이는 작용을 하지만 단식으로 글리코젠이 모두 소모되었을 때 단백질이나 지방을 포도당으로 전환시켜 혈당을 높이기 때문에 평상시 혈당량 조절 과정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또한 당질 코르티코이드도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가 촉진되는 호르몬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당질 코르티코이드 분비가 증가해서 혈당량이 높아진다. 자, 제일 마지막에 일어난다. 기억해 놓고요. 자, 밥을 먹어서 혈당이 높아졌어. 그러면 인슐린이 따라서 높아지는 거야. 이렇게 따라오면서. 그럼 혈당 감소시키겠다, 그지? 반면에 혈당량이 적을 때는 글루카곤 분비가 많았어. 근데 혈당량이 많을 때는 글루카곤 분비가 적어지는 거야. 그래서 인슐린이 많을 때는 글루카곤이 적고 인슐린이 적을 때는 글루카곤이 많아진다. 서로 기량작용을 한다. 가에서 식후 혈당량이 증가한 이후 음식물 속 탄수화물이 소화기관을 거치면서 포도당으로 소화된 후 소장에서 흡수되어 혈액을 통해 이동하기 때문이다. 가에서 식사 후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분비량 변화. 인슐린은 분비량 증가해야지. 왜냐하면 혈당이 증가됐으니까 감소시켜야 되잖아. 그지? 글루카곤의 분비량 감소하였다. 왜냐하면 혈당이 이미 높은데 더 포도당을 더해주면 안 되잖아. 그지?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작용. 인슐린은 혈당이 높을 때 이자섬의 베타세포에서 분비가 촉진되어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고, 글루카곤은 혈당이 낮을 때 이자섬 알파세포에서 분비가 촉진되어 혈당을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나에서 운동할 때 혈당의 변화. 글루카곤 분비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혈당이 정상 수준보다 낮아졌다. 운동할 때는 포도당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돼서 혈당량이 낮아진다.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기량적으로 작용해서 혈당량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조절한다. 인슐린은 표적세포의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하여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흡수시킵니다. 사실상 인슐린은 간뿐만 아니라 뇌세포를 제외한 인체 모든 세포를 자극해 혈액으로부터 포도당을 흡수하여 혈중 포도당 농도를 낮춘다. 그러나 뇌세포는 인슐린 없이도 포도당을 흡수할 수 있는 특이성이 있으며 포도당만을 에너지로 사용한다. 그리고 간과 근육은 흡수한 포도당을 지방으로 전환하여 저장하기도 한다. 또한 인슐린은 간에서 글리코젠의 분해를 억제함으로써 혈중 포도당 농도를 낮추고 아미노산이나 글리세롤이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것도 막는다. 글루카곤의 주요 표적기관은 간입니다. 이는 간세포가 글루카곤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보통 글루카곤은 혈중 포도당 농도가 기준 수위 아래로 떨어지기 전부터 작용을 나타낸다. 혈당량 조절. 혈당량은 뇌하수체, 이자, 부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과 자율신경의 상호작용으로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된다. 뇌세포의 혈당량. 뇌세포는
포도당만을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혈당량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중추신경 마비 증세가 나타나고 심하면 의식을 잃기도 한다. 체온 조절. 체온. 사람은 외부 기온에 관계없이 36.1도에서 37.5도를 유지해야 돼. 체온과 물질대사. 물질대사는 효소가 관여하는데 효소의 활성은 온도에 따라 크게 변합니다. 따라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생명활동 유지에 중요하다. 세균에 감염되었을 때 체온이 올라가도 추운 이유는 뭘까? 체온 조절은 간 내의 시상하부에서 기준 온도를 설정합니다. 평상시에는 36.5도의 기준 온도를 설정하는데 우리 몸에 세균이 감염되면 기준 온도는 이보다 높은 40도 정도로 설정될 수 있어. 그러니까 평소에는 36.5도가 기준 온도야. 그러면 이것보다 낮으면 춥다고 느껴지고 이것보다 높으면 덥다고 느껴지는 거지. 근데 시상하부가 기준 온도를 40도로 맞춰버린 거야. 높인 거지. 그러면 우리가 37도가 돼도 춥다고 느껴져. 아까는 37도가 되면 덥다고 느껴졌잖아. 그지? 이번엔 춥다고 느껴지고, 자, 40도 이상 돼야 덥다고 느끼는 거야. 자, 그래서 기준 온도는 이보다 높은 40도로 설정될 수 있고, 이 경우 체온이 39도가 돼도 춥다고 느껴지는 거야. 39도도 아직 40도보다 낮으니까. 간내는 신체 각 부위에 체온을 올리도록 명령을 내리고요. 이에 따라 근육이 수축하여 몸이 떨리고 열 발산을 막기 위해 땀 분비가 억제됩니다. 이와 같이 간내가 기준 온도를 높이는 이유는 세균 죽식을 막기 위해서다. 따라서 감염성 질환에 걸렸을 때 체온이 정상보다 높아졌다고 해서 무조건 해열제를 복용하는 것은 오히려 회복을 더디게 할 수 있다. 체온 조절 과정. 간내 시상하부에서 체내 열 발생량 조절합니다. 난로를 뗄까 말까 조절하는 거예요. 모음표면을 통한 열 발산량 조절합니다. 옷을 입을까 말까 결정하는 거야. 그러면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자, 추우면 난로 떼야 되죠. 열 발생 많아져야 되고요. 옷 껴입어야 돼. 열 발산 억제해야 되고요. 더울 때 열 발생 되면 안 됩니다. 더울 때 난로 떼면 안 되죠. 열 발산 많이 해야 됩니다. 옷 벗어야죠. 자, 얘가 복잡해서 밑에 다시 정리해놨습니다. 추운 거예요. 저온 자극. 그러면 감각신경을 통해서 간내 시상하부가 감지합니다. 그러면 간내 시상하부에서 TRH, 갑상생 자극 호르몬, 분비 호르몬이에요. 리더다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뇌하수의 전엽에서 갑상생 자극 호르몬 TSH를 분비해요. 갑상생 자극 호르몬, 갑자호다. 그러면 갑상생이 자극받으면 시력신 분비량이 일어나. 그러면 물질대사 촉진돼서 열 발생량을 증가시킵니다. 자, 간내 시상하부에서 교감신경을 자극해요. 그러면 부신 속질에서 아드레날린이 분비됩니다. 아드레날린 분비돼서 근육 수축 떨리게 하고요. 심장박동 촉진시켜줘. 그래서 열 발생량 증가시켜준다. 또 교감신경이 직접 심장박동 촉진시켜주고요. 근육 수축 떨리게 만들어줘. 그러면서 열 발생량 증가시켜준다. 그 다음에 잇목은 수축시켜. 누가? 교감신경이. 그럼 털이 바싹바싹 쓰는 거야. 이렇게 닭살돋아. 바짝바짝. 땀 분비 억제하고요. 모세혈관 수축시켜서 열 발산 억제하면서 체온 상승시킨다. 다시 정보가 갔어. 이제 체온이 너무 높은 거야. 그러면 고온 자극이 된 겁니다. 그럼 감각신경에서 받아들이고 간내 시상하부에서 감지합니다. 그러면 TRH, TSH, 갑상센 자극 호르몬을 분비시키는 호르몬이 TRH야. 얘가 적어져. 그럼 TSH, 갑상센 자극 호르몬도 분비가 적어져. 그러면 갑상샘에서 티록신 분비가 적어. 그럼 물질대사 억제돼. 열 발생 안 되는 거야. 부교감신경이 자극받아서 근육을 풀어주고요.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이 심장박동 억제시켜주고, 자, 열 발생 억제된다. 그래서 사람이 무기력해지는 거야, 더우면. 잇목은 이완. 자, 땅구멍이 커지고요. 이렇게 털이 누워버립니다. 땀 분비 증가, 모세혈관 확장. 그래서 얼굴이 빨개지죠. 그래서 열 반삭 증가됩니다. 그래서 체온을 하강시켜요. 그래서 너무 하강되면 다시 위의 과정이 반복되는 거야. 암기해두세요. 잇목은 털을 세워서 피부에 소름이 돋게 하는 근육으로
추울 때는 수축해서 털을 세우고 소름이 돋게 하여 표면적을 줄임으로써 체열로 방출되는 열을 줄인다. 피부 모세혈관과 잇모근에 의한 체온 조절. 추울 때는 피부 근처의 모세혈관이 수축해서 피부 가까이 흐르는 혈액의 양이 감소하고 잇모근이 수축해서 표면적을 줄임으로써 피부를 통한 열 발산량이 감소하게 된다. 삼투압 조절. 삼투압. 물을 마시거나 염분을 섭취하여 체액의 삼투압이 달라지면 콩팥에서 배설량을 조절해서 체액의 삼투압을 조절합니다. 삼투압을 그대로 체액 농도로 보시면 돼요. 삼투압이 높다, 체액 농도가 높다. 삼투압이 낮다, 체액 농도가 낮다. 삼투압. 세포막과 같이 반투과성막을 경계로 용액의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을 삼투라고 합니다. 이때 물이 스며드는 압력을 삼투압이라고 한다. 자, 물 이동은요. 물 이동은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이동한다. 기억해놔. 항이뇨 호르몬. 주로 콩팥의 집합관에서 물의 제흡수를 촉진하는 작용을 하므로 오줌으로 배출되는 물의 양, 오줌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다시 사람이 있으면 콩팥에서 수분 제흡수를 촉진하는 게 항이뇨 호르몬이에요. ADH, 더러워 호르몬, 더럽다 호르몬, 이렇게 연상하세요. 자, 그러면 ADH 분비량이 많으면 수분 제흡수 많이 하니까 오줌이 쫄쫄쫄쫄. 자, ADH 분비량이 적으면 제흡수 잘 안 하니까 오줌이 콸콸콸콸, 이렇게 연상하세요. 삼투압 조절 과정. 호르몬을 통해 콩팥에서 체액 수분량, 무기 염류량을 조절해서 삼투압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수분량 조절. 항이뇨 호르몬 ADH. 콩팥에서 수분 제흡수량 조절합니다. 무기 염류량 알도스테론, 무다리 알베겠다,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콩팥에서 나트륨 제흡수량을 조절합니다. 알도스테론,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라고 하고요. 자, 부신 겉질에서 분비되고 콩팥에서 나트륨 제흡수와 칼륨의 분비를 촉진한다. 나트륨 제흡수하고 칼륨 분비를 촉진한다. 무다리 알베겠다,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알도스테론. 땀을 많이 흘리거나 짠 음식을 많이 섭취해서 혈액의 삼투압이 증가한다. 자, 그러면 삼투압 증가되면 시상하부가 감지를 하고 뇌하체 후엽에서 ADH 분비합니다. 그러면 수분 제흡수 촉진해요. 그러면서 물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혈액의 삼투압을 감소시키고요. 자, 수분 제흡수 촉진하니까 오줌이 쫄쫄쫄 나와요. 조금. 자, 나트륨량. 혈액의 나트륨량이 부족해. 나트륨이온이. 그러면 부신 겉질을 자극해서 알도스테론, 다른 말로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를 분비합니다. 그러면 콩팥에서 나트륨 제흡수 많이 하면서 체내의 나트륨량이 증가하게 된다. 항이뇨 호르몬, 더러워 호르몬, ADH, 바소프레신, 같은 말이고요. 알도스테론,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같은 말입니다. 무다리 알비겠다. 더러워 호르몬, 항이뇨 호르몬. 자, 간은 물을 마신 경우와 생리식염수를 마신 경우 오줌의 생성 속도. 나는 ADH, 항이뇨 호르몬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콩팥에서 여과액의 농도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생리식염수를 먹으면요, 오줌량이 똑같아요. 왜냐하면 체액 농도가 똑같기 때문에 물의 제흡수를 많이 하지 않아요. 자, 물을 마신 경우는요, 오줌량이 확 증가하죠. 자, 그러니까 내가 물을 많이 섭취하면 농도가, 체액 농도가 감소해요. 그러면 콩팥에서 제흡수하면 안 되지. 그러면 ADH, 항이뇨 호르몬 분비량이 줄어. 그럼 제흡수 잘 안 해. 제흡수 안 하니까 오줌이 칼칼칼, 오줌량 증가하는 거야. 다음, 집합관의 여과액의 농도예요. 보시면요, ADH가 있으면요, 자, 제흡수를 많이 하니까 여과액의 농도가 높아져. 없으면 그대로. 오케이? 자, 생리식염수를 마신 경우, 생리식염수는 우리 몸의 혈액과 삼투압이 같은 소금물이에요. 그래서 혈액에 삼투압 변화가 없어. 따라서 ADH 분비량 변화가 없어서 오줌의 생성 속도가 거의 일정합니다. 물을 마시면요, 혈액의 삼투압이 낮아져. 그에 따라 뇌하체 후엽에서 ADH 분비량이 감소해서 콩팥에서 물 제흡수가 잘 안 돼. 그래서 오줌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야.
ADH가 있을 때 ADH는 주로 콩팥의 집합관에서 물을 재흡수해버려. 물을 재흡수 많이 하니까 여각의 농도가 크게 증가하는 거야. 오줌으로 빠져나가는 농도가. 자, ADH 농도가 증가할 경우 혈액량이 증가하고 삼투압은 감소하고 혈압이 상승해. 왜냐하면 혈관에 자꾸 물을 공급해 주는 거야. 그럼 혈액량이 증가하겠지. 그 다음에 물이 자꾸 혈액 속으로 들어오니까 삼투압이 감소하고 물이 많아지니까 혈압이 세지는 거야. 됐지?